네, 안녕하십니까 레뮤지학 여러분, 물리학과 18학번 박성규입니다. 저는 오늘 창의력과 아이디어에 강한 시리즈 강연 3편 표현의 언어, 시 쓰는 발명가 이야기를 준비해보았습니다. 시작과 함께 다짜고짜 저는 오늘 세상을 바꿔보려고 합니다. 이 말을 들었을 때 어떤 느낌이 드셨나요? 동아리 친구가 갑자기 이런 헛소리를 하니까 조금 당황스러울 수도 있고, 앞으로의 강연에서 어떤 이야기를 할지 궁금해지셨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자기소개를 한번 다시 해볼게요. 안녕하십니까. 저는 꿈 많은 사람들의 꿈을 이루는 공간 위어 프로젝트의 대표 박성규입니다. 저는 사회의 문제를 해결하고 그리고 아이디어의 실현과 발상까지 모든 과정을 플랫폼화하는 그런 창업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다양한 수상 경력이 있고 그리고 뉴스나 방송, 유튜브에서 저의 모습을 찾아보실 수 있습니다. 아이디어의 가치를 실현하는 사람으로서 저는 오늘 세상을 바꿔보고자 합니다. 이번에 어떤 느낌이 드셨나요?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자기소개를 다시 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인스타그램에서 포에미누시라는 시계정을 운영하고 있는 시인 박성규입니다. 저는 일상에서 느끼는 감정이나 상황을 시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읽는 이로 하여금 저와 같은 이미지를 느낄 수 있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100마디의 말보다는 한 편의 시가 사람의 마음을 더 잘 움직일 수 있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세상을 바꿔보려고 합니다. 지금까지 저는 총 3번 자기소개를 해보았고 그리고 세상을 바꾸어 보겠다 이야기를 했습니다. 오늘 제가 바꾸고 싶은 세상은 어떤 세상인지 그리고 어떻게 세상을 바꿀 것인지 시 쓰는 발명가 이야기를 통해서 함께 찾아가 봤으면 좋겠습니다. 발명가와 시인, 그냥 봐도 상반되는 그런 이미지의 일들입니다. 발명가는 물리 좋아할 것 같고 좀 수학 좋아할 것 같은 그런 괴짜 같은 느낌이 있습니다. 반면에 시인은 조금 말을 예쁘게 할 것 같고 감성적인 그런 느낌이 있습니다. 이 상반되는 일은 저는 지금 동시에 하고 있는데요. 제가 어떤 마음으로 이 일들을 동시에 하고 있는지 함께 알아봅시다. 시를 언제 쓸까? 발명을 언제 할까? 이런 고민을 하니까 한 가지 놀라운 사실이 있었습니다. 제가 시를 쓰고 발명하는 시점이 놀랍게도 같은 시점이었습니다. 똑같은 생각을 하고 언제는 시로서, 언제는 발명으로서 표현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시점을 지금부터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갑자기 떠올랐을 때입니다. 제가 지금부터 시 한 편을 먼저 소개해드릴 텐데, 제가 저의 호흡으로 시를 읽어드리면 더 좋겠지만 여러분들께서 스스로의 호흡으로 시를 한 번 더 읽어보셨으면 좋겠다고 생각해서 조금 제가 설명하는 동안 천천히 읽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시는 별빛을 담지 못해 라는 시입니다. 이 시를 쓰게 된 배경은 제가 강연을 준비하면서 고민이 정말 많았습니다. 그래서 밤에 산책을 나가서 문득 하늘을 보니까 밤하늘의 별이 정말 이쁘게 있었습니다. 건물 사이에 있는 별이 너무 이쁘게 보여서 사진을 찍으려고 해봤지만 잘 찍히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문득 내 발치에 있는 이 꽃에 저 별빛이 서린다면 간직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시상을 떠올렸습니다. 그렇게 해서 시를 써보았고 오늘 강연의 주제가 될 만큼 마음에 드는 시가 탄생하게 되었습니다. 이어서 발명품을 하나 볼게요. 이건 제가 가장 좋아하는 네이브리드라는 풍력발전기 발명입니다. 여러 대회에서 수상을 했지만 이 발명품의 재미있는 점은 정말 생각한 계기가 단순하다는 겁니다. 고등학교 때 과학 시간에 어떤 한 친구가 발표를 합니다. 풍력발전기는 마찰 때문에 효율이 나쁘다. 그 발표를 듣고 나서 저는 한 가지 생각을 했습니다. 마찰 때문에 효율이 나쁘면은 그럼 마찰을 없애버리면 되는 거 아닌가? 이 생각을 바탕으로 새로운 풍력발전기를 설계해보았습니다. 기존 풍력발전기는 발전부라는 곳에서 발전이 이루어지고 마찰이 생깁니다. 그래서 제가 새로 설계한 풍력발전기는 풍력발전기 전체에서 발전이 일어날 수 있도록 새롭게 구상을 해보았습니다. 그리고 제가 또 언제 시와 발명을 하나 생각을 해봤더니 어떤 상황에 대해서 고민을 할 때였습니다.
시를 먼저 한 편 볼게요. 이 시는 월력이라는 시입니다. 군대를 다녀오신 분들은 다 아시겠지만 군대에서 가장 많이 보는 것은 바로 달력입니다. 내가 언제 전역하는지는 알고 있지만 그냥 괜히 한번 얼마나 남았나 세보고 주말도 빼보고 공휴일도 한 번씩 빼봅니다. 이렇게 해서 계속 달력과 시계를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달력이 마치 선율이 흐르는 것처럼 흘러가면 어떨까? 그리고 하루하루 지나가면서 이렇게 지워낸 것들이 마치 달력에 그림자가 들이오는 것 같다. 이런 시상을 바탕으로 이 시를 한번 써봤습니다. 이어서 발명품을 하나 볼게요. 이거는 광범위 진화탄이라는 발명입니다. 이 발명은 수상한 사실도 좋지만 이 발명을 생각하게 된 계기가 더 뜻깊은 것 같습니다. 20년도 5월에 강원도 고성에서 큰 산불이 납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대피하고 군인들이 대피하는 모습을 뉴스를 통해 지켜봤습니다. 산불은 몇 날 며칠째 꺼지지 않았고 저는 그 모습을 보면서 한 가지 생각이 들었습니다. 내가 그래도 발명가인데 이런 산불을 봤는데 뭔가 한 번에 큰 불을 끌 수 있는 그런 발명품을 생각해봐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열심히 노력을 했고 이 아이디어를 내게 되었습니다. 흔히들 폭발하면은 팡 터지니까 불을 더 키울 것 같고 위험할 것 같다라는 인식이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 폭발력을 이용해서 과학적 원리로 불을 진화하는 발명품을 만들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시와 발명을 언제 하냐, 그때 생각을 해보니까 감정을 느낄 때였습니다. 어떻게 보면 가장 시와 어울리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이 시는 조금 긴데요. 3가지 시가 이어서서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들 현대인이라면은 자신의 진로에 대해서 고민하고 불안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있어요. 매일매일 고민을 해봐도 어차피 답은 나오지 않고 그냥 매일매일 지쳐만 갑니다. 저는 그 스트레스를 시에 한번 녹여서 표현을 해보았습니다. 첫 번째 시에서는 나의 꿈, 어떤 목표의 그런 매력을 이야기해보았고 다음 시에서는 나의 미숙함, 그 다음 시에서는 점점 지쳐가는 그런 모습을 표현해보았습니다. 다음으로는 발명품이 아닌 아이디어를 한번 봐볼게요. 이 아이디어는 AR, VR, 안전교육유언이라는 아이디어입니다. 조금 자랑을 해보자면은 서울시 일자리 공모전에서 1등을 한 그런 아이디어입니다. 이 아이디어를 생각하게 된 계기는 역시 군대입니다. 군대에서는 아무리 주의를 주고 안전교육을 해도 안전사고가 반드시 일어납니다. 어떤 작업을 하는 제 후임들도 이 작업만 하면 매일같이 손이 찢어졌습니다. 저는 그걸 옆에서 바라보고 있으니까 정말 아프겠다, 그리고 가엾다, 이런 감정에 공감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내가 발명가인데 그래도 어떻게 하면 안전사고가 안 일어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더 실감나게 안전교육을 할 수 있을까? 고민을 하고 이 아이디어를 생각해 보았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과 같이 저는 제가 느낀 감정을, 제가 해결하고자 하는 상황을, 그리고 문득 어떤 아이디어가 떠올라서 시와 발명을 써보았습니다. 이렇게 나의 인생에 나타나는 것이 저의 창의력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제가 쓴 시에는 자주 등장하는 소재들이 있습니다. 달, 별, 빛, 색, 꽃, 그리고 담아내다, 서리다, 묻다, 비추다, 이런 표현들이 자주 등장합니다. 제가 자주 쓰는 이 표현들이 바탕이 되어서 새로운 감정을, 새로운 상황을, 그리고 새로운 표현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저는 발명을 할 때 과학적 원리가 많이 들어갑니다. 주로 에너지, 생활용품, 그리고 사회문제 해결을 위해서 과학적 아이디어를 생각을 하는데요. 그 중에서도 특히 물리학과 화학에 관한 원리가 많이 들어갑니다. 그 이유는 제가 물리학과 화학을 가장 흥미롭게 생각하고 가장 좋아하기 때문이죠. 이처럼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과학의 언어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시와 발명, 흔히들 가장 창의적인 일이라고 여기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에겐 제가 느낀 것을 표현하기 위한 한 가지 수단일 뿐입니다. 저는 시와 발명을 통해서 내가 느낀 것을 표현해내고 저는 그것을 나의 창의력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창의력에 관해선 많은 오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첫 번째로는 창의력은 무에서 유를 창조해내는 것이다. 두 번째는 창의력은 항상 새롭고 혁신적이어야만 한다. 그런 생각을 바탕으로 우리들은 창의적인 인재가 되기 위해서 항상 공부하고 스펙을 쌓고 그리고 혁신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는 여기서 한 가지 되묻고 싶습니다. 이 세상에 없던 것을 만들어내는 게 과연 가능한 일인가요? 새로운 것을 발견하는 게 그렇게 쉬운 일인가요? 마지막으로 제가 시를 쓰고 발명을 한 이야기가 그렇게 어려워 보였나요? 만약 그렇지 않다면 제 아이디어와 저의 시가 창의적이지 못한가요? 제가 생각하는 창의력은 시를 쓰고 발명을 한 과정과 같습니다. 흔히들 창조, 발견, 혁신이라는 창의력의 틀에 매여 있습니다. 창의력을 운운하면서 이런 틀에 갇혀 계시지 마십시오. 창의력은 나를 표현하는 하나의 표현의 언어인 것입니다. 이 세상엔 정말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만약 100명의 사람이 있다면 100명의 인생이 모두 다 다를 것이고 그리고 100명이 모두 자신의 인생을 표현하는 방법 역시 다를 것입니다. 우리는 그 다름을 무시하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은 시를 쓰고 어떤 사람은 노래를 부르고 어떤 사람은 아무것도 안 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그 창의력이 나의 인생을 가장 잘 표현한다면 그것은 누구도 무시 못할 가장 훌륭한 가치가 될 것입니다. 스티븐 잡스의 아이폰은 세상의 편리함을 바꿨습니다. 에디슨의 전구는 발명의 가치를 바꾸고 그리고 도전의 가치를 바꾸었습니다. 하지만 이들의 업적이 오늘날 우리들에게 매우 당연한 일입니다. 이들의 업적이 내일의 우리의 삶을 바꾸진 않습니다. 70억 인구의 모든 삶을 바꾼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하지만 나의 세상을 바꾸고 나의 삶이 바뀐다면 모든 사람의 세상을 바꾼 것과 같은 효과가 나타날 것입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작은 변화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았습니다. 저의 경험을 통해서 창의력에 대한 오해를 풀고 그리고 자신을 표현하는 것에 대한 중요성에 대해 이야기해보았습니다. 자신을 표현하는 게 결코 쉬운 일은 아닙니다. 저도 이 강연을 준비하면서 사람들이 이 강연을 들으면 어떻게 생각할까 이런 고민 때문에 주제를 4번이나 바꾸고 그때마다 대본을 다 있었습니다. 하지만 망설이진 않았고 오늘 이 자리에 서 있습니다. 저는 오늘 세상을 바꿔보려 합니다. 제가 어떤 세상을 바꾸고 싶은지 그 세상을 바꾸는 건 누구인지 여러분들이라면 이미 알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오늘 세상을 바꿀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들께서 자신의 가치를 믿고 그 가치를 이 사회에 실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으로 강연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